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정말 2021년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 델타 변이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 불어닥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또 물류 대란의 에너지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를 관통했던 경제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0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어느 쪽이 이렇게 눈이 가시던가요? 저는 K자형 회복, 그 다음에 기준금리, 자산버블 이 세 가지가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세계 경제가 IMF 기준에 따르면 마이너스 3.1%, 1930년대 이후로 최대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별로 안 올라가고 정말 차별화가 심화됐죠. 이 차별화는 늘 있는 문제인데요.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더 심화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쫙 벌어졌다. K자 회복이다. 네, 두 번째로 작년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금리 가감히 인하하고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돈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자산 버블, 사실 모든 가격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붕괴될지 아니면 연착륙할지 이게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자산 버블은 동의하고요. 기준금리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2020년 그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의 하강이 나타났는데 세계 경제 올해 IMF 성장률 전망이 얼마냐면 5.9%예요.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더 상향 조정이 크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고생했던 뭐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성장률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거나 내년은 몰라도 올해는 하향 조정되는 걸 보면서 야,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이렇게 다른데 미국이 자기들 경기 좋아졌다고 금리 올리게 되면 이거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좀 갖게 되는 게 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패권 경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로들 국가 간에 있어서 상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던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건 뭐 완전히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자력갱생 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간다 싶어서 저는 패권 경쟁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제 전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교수님, 우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준금리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금리 또 인상할 것 같죠? 한국에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가계부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물가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지난 8월에 인상했고요. 뭐 앞으로 한 2차례 정도는 인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보시니까? 뭐 11월 달 그다음에 내년 초에 한 번쯤 인상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맞아요. 저는 시장 금리는 거의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정부가 가계대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뭐 은행들이 그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국고 채권을 사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는 금리는 최근에는 일시적인 상승이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거 금리 왜 인상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금리 인상한 건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잡으러 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 과연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면 한 3개월 후쯤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역시 주식이 분위기를 좌우하는군요. 그다음에 금리나 대출 금액 이것도 초기에는 영향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내년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면 경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며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부동산이 좀 잡힐 것 같다. 근데 금리 인상 덕은 아닐 것 같다.
저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반기는 저도 좀 걱정은 되는 게 상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은 총재님 임기가 3월에 끝나시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금리 인상 많이 해봐야 2번인데 네. 사실 잔치판에 재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저는 올해 한 번 정도 하고 내년은 하반기에 오히려 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반기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부동산 시장은 역시 저도 한 상반기까지는 좋다. 이제 하반기는 이제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네. 아니,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도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금리 인상 자 11월은 한다 치고 네. 내년 초에 정말 할까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10월에 뭐 3% 약간 넘었었는데 적어도 12월까지는 3%를 좀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기상이변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물가 안정 목표가 소비자 물가 기준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제가 소비자 물가 뭐 12월까지 계산하면은 한 연평균 2.3%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 보고 한 번쯤은 더 금리 인상 그게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센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지금 미국이 이제 11월부터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테이퍼링이 뭔지, 테이퍼링 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 한번 뭐 부탁드립니다. 테이퍼링은 돈을 좀 줄이는 게 푸는 거를 좀 줄이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줄이느냐 그거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하고 물가에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Long-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much less than actual inflation or near-term expectations. Current high inflation readings are likely to prove transitory, and that in any case, the Fed will keep inflation close to our 2% objective over time. 그래서 테이퍼링 했으면서도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물가가 그렇게 빨리 안정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병목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내년 같으면은 뭐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문제는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네, 이거 지금 질문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전에는 2023년 가면 금리는 인상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내년 하반기쯤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6월쯤 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긴 분기 말이 타이밍이긴 하죠.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은 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5%, 4% 후반 유지할 것 같고요. 이제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직전보다 미국 일자리가 한 430만 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나 적습니까? 네. 이도 코로나로 하면서 미국 서비스업 경제가 회복되니까 아마 내년 5월, 6월 가면은 일자리가 430만 개 이상 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마 금리를 2월 전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책 금리 변화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다 걱정을 하게 만들고 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걸까요? 미국 돈이 세계 전부 곳곳에 풀렸기 때문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은 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제일 큰 댐이군요, 거기가. 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요새 금리 많이 올랐어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뭐 시차를 두고 좀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수출 많이 증가했는데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미국 소비가 좀 줄어들고 우리 대미 수출이 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하면 직접적으로는 금융시장, 간접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교수님 생각에 올해 2021년 우리 경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V자 회복이다. V자 회복이다? 그런데 차별화된 회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해 볼 V인데 수가 있습니다. K도 섞여 있다. V하고 K하고 섞여진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양극화가 글로벌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어요. 참 양극화라는 게 정말 우리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그런데 이 양극화라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 속에 벌어지는 양극화니까 예. 더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고요.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이런 것들이 예. 거의 20% 가까이. 베트남, 인도 이런 투자를 하시자. 그리고 이게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